안녕하세요, 현묵입니다. 오늘은 고엔카 윗바사나 11코스 한번 어떻게 하는지 일자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이 너무 길다고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놀려고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라 사실은 조회수가 얼마나 오는지 신경을 안 써요, 잘. 그래서 이제 막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 그래도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명상 기초 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딱 필요한 얘기만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상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론적인 영상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하루 수행 일각표부터 볼게요. 네,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고인카 명상 이 수행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센터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뭐 한 3일 코스도 짧게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11 코스를 많이 해요. 11 코스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씩 이제 매일 그 명상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고엔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그 코스에 들어가면 어떤 이제 그 지도자분께서 거의 1대1로 붙어가지고 이 티칭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분들 이렇게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그거예요. 그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저희의, 그러니까 들어간 이 수행자의, 초보 수행자들의 이 선배격 되는 분들이시겠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제 배운 이 명상을 또 다른 분들께 이제 복보시 하는 거죠. 복보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엔카 같은 경우에는 이 수행 이 체계 자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엔카 윗바사나를 배웠다라고 하면 11코스를 했다라고 하면 그 증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있으면 이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저 어디서 했어요 하면은 이제 자유롭게 가가지고 또 수행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수행 일과표가 좀 빡세요. 뭐 모든 이제 명상 센터들이 하루 종일 명상만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빡세냐라고 하면 1대1로 붙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수행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이거든요. 자율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안 하면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수행 안 하면 이제 10일 동안 가 있으면 그냥 10일 동안 수행 안 하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 고엔카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붙어가지고 안 나오면 찾아와요. 그 지도자분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시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잘 맞으시는 분들은 고엔카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이 명상을 배울 때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누군가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1대1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 스스로가 통제가 잘 안 되니까 누군가 통제해주고 이런 것이 내가 좀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 고엔카를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 템포에 맞춰서 내가 수행하고 싶은 시간에 수행 마음껏 하고 또 쉬고 싶은 시간에 쉬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저는 좀 스스로 이렇게 규율을 잡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하시 윗바사나가 또 괜찮거든요. 마하시 윗바사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본인 또 그러한 이제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 이제 이렇게 하면 거의 하루에 짧으면 9시간, 길면 이제 10시간 정도 이렇게, 11시간 정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0, 그러니까 8시 반이죠. 20시 30분, 8시 반 때, 이제 한 30분 정도는 이제 다음날 수행법을 또 지도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마다 달라지는 그 수행을 그 전날에 조금 이제 맛보기로 하고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11코스를 보자라고 하면 이제 11코스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냐면요. 뭐 11코스도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뭐 3일 코스도 있고 뭐 길게는 막 20일, 30일 코스도 있는데 그게 이제 3등분으로 나눠져요. 3등분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처음에 3분의 1은 호흡 명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사마타라게 집중 명상, 그러니까 이제 통찰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떠한 이제 집중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기간을 3분의 1, 그러니까 11 코스 기준으로는 3일 정도 잡아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의 2는 통찰 명상해요. 예, 그러니까 윗바사나라고 하죠. 통찰 명상을 나머지 6일 동안 하고요. 11코스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루는, 예, 이게 아까 이제 3등분해서, 그러면 3분의 2, 3분의 1은 이제 통찰 명상하고, 그리고 이제 호흡 명상 해버리니까, 집중 명상 해버리니까 안 남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루 정도는 이제 자해 수행을 한대, 자해 명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태 내가 수행을 잘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한 선행 공덕을 이제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체계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얘기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지금 있잖아요. 지금 나 느낄 수 있잖아요. 예, 현묵이라는 사람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영원불면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이제 명상 수행을 싹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불교에서 하는 이 명상 수행이라는 것 자체는 나라는 이 존재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존재성이 확립하기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성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이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빠띠짜 싸무빠다라고 하거든요. 조건점 발생.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연기라고 하죠. 예, 그 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내가 잠깐 형성되어 있는 존재지, 그것이 이제 영원불멸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존재성을 확인해 나가거든요. 그러한 이제 존재성을 확인해 나갔을 때 이 명상 수행이라는 것이 그냥 나라는 존재,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존재들을 위한 거고, 모든 존재들과 나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에게 또 나의 이 수행을 함께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뭐 그러한 이제 마음에서 자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하루하루 어떤 거 하는지 이제 빨리 볼게요. 벌써 이제 6분이 지났어요. 7분 다 돼가는데, 예, 빨리빨리 보면서 저도 오늘 좀 피곤해요. 어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그쵸? 예, 이런 얘기들도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예, 아무튼 간에. 예, 1일차에는, 이제 호흡을 봐요, 호흡을.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모든 몸에 있는 감각을 다 차단해요. 그러니까 발이 간지럽다라든지 뭐 다리가 아프다라든지 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라든지 뭐 코가 간지럽다라든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코에서 일어나는 들숨하고 날숨 있죠. 들이쉬는 숨 그리고 내쉬는 숨, 이거 두 개만 느끼는 거예요. 예, 오직 이 호흡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시해버린다, 이 순간에는. 그래서 1시간 종 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이 호흡만 보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다른 이제 명상수행법들 같은 경우에는 들숨 하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들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내쉬면 날숨이라고 이름 붙여주잖아요. 네, 고엔카에서는 절대 하지 않아요. 11코스 전체 과정 중에서 마음속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절대로 이거는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마음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언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숨 날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 언어로 붙여진 다른 잡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어를 미리 사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엔카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피부의 감각을 많이 봐요. 그래서 들숨 날숨 할 때 피부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바라보는 걸로 내 생각을 이렇게 막 계속 사용을 해버리거든요. 생각을 사용하면 그 생각을 사용하는 중에는 다른 생각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잡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잡생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숨 날숨 이름 붙이는 것과 이 고엔카 윗바사나는 조금 다르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이제 첫날에는 들숨 날숨이 호흡만 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뭐 2일차, 3일차 되면은 굉장히 생각이 바빠져요. 막 뒤로 갈수록, 거의 막 이제 9일차 가면 갈수록 생각이 많이 바빠져가지고 잡생각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저도 이거 할 때 거의 잡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첫날에는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일차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뭐를 하냐면 조금 이제 바라보는 부위가 커져요. 이때는 이 인중 그리고 이제 코 여기 콧망울 있죠. 여기 뭐지? 콧구멍 테두리 그리고 그 코 안쪽에 벽에 이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 호흡이 닿는 그 피부 감각을 보는 거예요. 피부 감각만 보는 거예요. 들어올 때 인중의 피부 감각에 이 호흡이 닿았네.
여기 콧구멍에 닿았네. 그리고 이제 코뼈에 닿았네. 그 나갈 때도 이렇게 닿은 그 느낌만 보여요. 그러니까 피부 껍질의 느낌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후에도 계속 그 피부 껍질 보는 거 계속 사용되거든요. 이때 이제 작은 이제 부위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작은 부위만 가지고 연습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몸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중, 콧구멍, 테두리, 그리고 코뼈. 이것만 이제 2차에는 계속 바라보고요. 이제 3일차로 넘어가면 조금 더 넓어져요. 어떻게 넓어지냐라고 하면, 이 윗밑술 있죠, 윗밑술.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그림에 이미 나와 있네. 요 부분하고, 이제 요렇게, 이렇게 팔자주름 보이는 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삼각형을 마음속으로 이 테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밖으로 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안에 이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감각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감각만 계속 쳐다보면서 그 감각이 이 껍질에서만 피부 껍데기에서만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삼각형이니까 작잖아요, 크기가. 이 작은 이 부위를 그냥 이렇게 통으로 바라봐도 되고요. 조금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 조금 집중이 또 흐트러지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좀 이렇게 스캔해 나가듯이, 스캐너가 이렇게 뿅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뿅 하고 내려오면서 마음속으로 또 뿅 하고 소리 붙이면 안 돼요. 제가 뿅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뿅신이 되는 거예요. 장난이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뿅 하고 이제 내려오고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슉 올라와요. 그리고 또 이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역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이 인중 쪽에, 그리고 코 오른쪽, 뭐 왼쪽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코 등,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또 마음속으로 1, 2, 3, 4라고 보진 말고 이제 순서를 내 이제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이쪽 이렇게 이제 오른쪽 한번 봤네, 왼쪽 한번 봤네, 인중 한번 봤네, 콧등에는 또 어떤 피부 감각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절대로 피부 감각, 다른, 이 삼각형을 넘어선 다른 부분에 있는 감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라든지 이런 거 다 무시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거는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몸에 일어나는 그 감각 말고는 전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10일 가면서 계속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4일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윗바사나가 시작이 돼요. 본격적으로 신체 부위를 보게 되는데 신체 전체를 봐요. 이때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4일차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스캔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스캔해서 보냐면은 이 정수리 끝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여기 정수리예요. 정수리 끝에서부터 약간 5cm 간격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앞에 전면을 앞으로 이렇게 5cm, 5cm, 5cm 이마를 봤네. 이제 얼굴 쪽에 이렇게 이제 얼굴 쪽도 보고, 눈 쪽 이렇게 보고, 귀랑 이렇게 연결된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연결해서 내려오고요. 내려왔으면, 얼굴이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어깨를 보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를 봤네. 오른쪽 어깨도 이제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5cm씩 나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뭐 어깨 내려왔으면 이제 팔꿈치 쪽 보고, 제가 이름을 이제 이게 말로 전달하다 보니까 팔꿈치예요, 뭐 손등이에요, 상박이에요, 하박이에요 이렇게 말해주고, 손목이에요, 뭐 팔목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는 이제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5cm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5cm 간격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내려갈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깨 부위 이렇게 5cm 봤는데, 아니면 상박 부위 5cm 봤는데 다른데 막 골반이 너무 아프고 막 이래요. 그거는 그쪽을 가서 보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골반에서 일어나는 거 완전히 다 무시하고 차단하고 무조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순서대로만 봐야 돼요. 이거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코를 볼 때도 그렇고 몸을 볼 때도 그렇고 지금 내가 바라봐야 할 그 순서대로 절차대로에 있는 것만 보셔야 하고요. 계속 봐요. 보면은 이제 손끝까지 볼 거 아니에요? 오른쪽 손끝을 봤으면, 이제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왼쪽 어깨에서부터 이제 쭉 또 5cm 간격으로 타고 내려와요. 다 봤으면, 이제 목으로 와요. 이제 아까 얼굴 봤잖아요. 이제 얼굴 봤던 거에 이어서 목을 이렇게 이제 5cm 간격으로 내려와서 보고요. 다 봤으면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 쪽 이렇게 쭉 내려와요. 가슴 쪽 내려왔으면,
다시 이제 배 쪽 내려오고, 배에서 또 이렇게 이제 골반 쪽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제는, 이제 다리가 시작을 되겠죠. 이제 다리 쪽 또 5cm 간격으로 다리 이렇게 허벅지 보고, 뭐, 무릎 보고, 여기 종아리 보고, 뭐, 발목, 뭐, 다리, 발등, 뭐, 이렇게 쭉 내려와요. 이제, 오른쪽 발 봤으면 왼쪽 발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 봤죠?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은 안면부를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뒷면부 내려와요. 뒤통수 쪽으로. 뒤통수 쪽으로 또 내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뒤쪽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도 타고 내려오고 등도 타고 내려오고 쭉 타고 내려왔잖아요. 네, 쭉 타고 내려왔으면 다시 또 한 번 다 내려왔으면 다시 또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일차 때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만 같은 방향으로만 이 순서대로만 순서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예.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하시면 1시간 정도 한다라고 하면 한 4번? 5번? 예,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5번 정도면은 1시간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한 번 몸 전체 다 보는데 거의 막 10분 이상 걸려요. 예. 10분 이상. 좀 빠르면 한 막 7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 걸리고요. 4일차 똑같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4일차, 5일차다, 5일차. 5일차도, 예, 똑같이, 4일차와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6번째 날. 6번째 날이 뭐죠? 예. 6번째 날에 저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7번째 날에 쉬셨나요? 심히 기뻐하신 다음에,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예요. 이 6번째 날에, 이게 옛날에 영화 제목이에요. 이게 터미네이터는 터미네이터 주인공 아놀드 스왈츠제네거가 나온 그 영화 중에 6번째 날이 있어요. 복제인간 나온 영화인데 좀 재밌게 봤거든요. 갑자기 6번째 날 하는 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헛소리 하면 안 되는데 또 아무튼 간에 6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하냐면요. 이제 아까 제가 4일차 5일차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6번째 날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발끝에까지 갔잖아요. 그럼 반대로 올라와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거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긴 한데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6일차 때도 이걸 쭉 하다 보면 이제 6일차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좀 이제 적응이 많이 돼요. 예, 적응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좀 딱 나눠서 보는 것도 잘 이렇게 쉽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안 물어봤어요. 제가 경험이 어떤지. 안 궁금해가지고, 안 물어봤는데, 아무튼 간에, 6일차 때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7일차 때는 뭐 하냐라고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목까지도 쭉 계속 내려와요. 얼굴 했으면 목까지 연결해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팔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머리에서부터 내려왔으면 어깨랑 이렇게 이제 좌우 대칭적으로 한 번에 통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스캔해서 5cm 간격으로 이렇게 내려오긴 하는데 위아래로 5cm, 높이 5cm인데 이제는 오른쪽 어깨에만 이 한 부분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왼쪽 어깨 끝까지 한 번에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또 이렇게 가슴 쪽으로 해서 가슴 쪽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팔까지 다 포함되어서 보는 거예요. 쭉 내려오고 쭉 그러면 이제 배 쪽, 이것도 팔까지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쪽도 양 다리를 한 번에 대칭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오겠죠. 전체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올 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감각이 안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감각이 여기가 안 느껴졌네 라고 기억만 해두세요. 해두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 다음 감각, 그 다음 보고 그 다음 보고 그 다음 보고 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봤는데 좀 왼쪽 어깨가 잘 안 느껴지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왼쪽 어깨 한번 봐주는 거예요. 한번 봐주고 어디 골반 쪽이 좀 안 느껴졌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골반 쪽을 또 한번 봐주던지 이렇게 이제 안 느껴진 부분만 또 나중에 이제 한번 챕터가 지나면 그 챕터 지난 다음에 안 느껴진 부분만 요렇게 이제 또 봐주고 그래서 이제 7일차 때는 이렇게 이제 스캔해서 내려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건 스캔해서 내려갈 때 이게 이제 아까 앞면 뒷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면 스캔해서 내려가지고
그 뒷면 스캔해줘서 내려가지고 요게 이제 7일차거든요. 앞면 스캔, 뒷면 스캔해서 쭉 좌우 대칭적으로 내려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8일차가 되면 뭐를 하냐면 이제는 앞뒤가 아니에요. 한 번에 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샤워하면은 이렇게 그 물을 한 번에 이렇게 쫙 쏟잖아요. 뭐 쏟으면 물이 이제 한 번에 싹 쏟아져 내려오듯이 나의 집중이 나의 이제 그 스캔에 나가는 그러한 이제 정신이 내 온몸을 다 훑고 내려가는 거예요. 딱 그 겉에 내 모든 피부 껍데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감각을 위에서 아래로 싹 훑고 내려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쑥 훑고 내려가 줄 때, 밑에서 위로도 이제 또 올라와도 돼요. 예, 이렇게 슉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또요. 이렇게 슉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면 또 이때도 이제 좀 잘 안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안 느껴지는 부분은 또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을 내가지고 기억해 놨다가 쑥 훑고 내려온 다음에, 그거 좀 안 느껴진 부분이 있더라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한 8일차? 한 7일차? 이 정도 되면요, 그게 있어요. 좀 집중이 강해지다 보면, 뭔가 좀 몸에서 어떤 흐름 같은 게 느껴져요. 막 진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제 뭐 떨림 같은 거? 떨림일 수도 있고, 어떤 약간 희열감이라든지, 제가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이제, 이 고행카에서는 프리플로우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떠한 흐름이 느껴져요. 이게 좀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명상하다 보면 뭔가 좀 잘 된다. 이제 몸에서 이게 어떤 느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흐름도 이렇게 일종의 에너지의 흐름 같은 게 일어나는데 그러한 이제 흐름이 좀 많은 부분들이 또 있어요. 몸에서도 그런 어떠한 에너지의 느낌이 좀 많이 일어난다라는 느낌이 한 7, 8일차 이렇게 넘어갈 때쯤에 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게 생겼구나 하면서 또 좋아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들도 좀 내 몸에서 느껴지는구나 하면서 이제 느껴 나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9번째 날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 윗바사나 하는 날이어가지고 이때는 이제는 우리가 다 겉에만 했잖아요. 이제는 몸 안쪽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과해서 보는 거예요. 몸 안쪽을 쫙 투과해서도 보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투과도 해주고, 뒤에서 앞으로도 투과를 해주고,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런 건 이제 싹 투과해 나가면서 이제 온몸을 다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서 뭔가 이렇게 좀 느껴지면은, 이제는 뭔가 좀 잘 느껴지고 막 이러면은, 이제는 우리 척추마디 있죠, 척추마디. 척추마디 하나하나 이렇게 또, 하나하나, 그니까, 아까 전에는 등 쪽을 볼 때도 피부 껍데기만 봤잖아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우리 척추, 뼈 마디마디를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나가는 그러한 이제 방법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내 몸에 일어나는 그런 진동 같은 거, 어떤 흐름 같은 것도 이렇게 느껴져 나가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이게 근데 명상 이 11차 가서 하시는 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행카가 처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명상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느낄 수 있는 건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안 느껴지면은 안 느껴지는 대로 그냥 하세요. 예. 안 느껴지는데 어떡해요. 예, 그냥 이렇게 마음 비우고 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명상을 내가 많이 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다른 명상을 하면서 집중력이 좀 길러지신 분들은 제 영상 이렇게 보고,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서 하루에 1시간씩 정도만 해도 사실은 좀 익히기가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이 어느 정도 숙달되신 분들은 별로 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려운데, 근데 대신 초보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제 영상만 보고 나 고행가 다 알았네 이렇게 대가리만 큰 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11차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지. 반드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명상이 진짜 아예 처음이시다. 근데 나는 처음인데, 그 현목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이렇게 1대1로 지도해 주는 건 난 좋아하니까, 나는 가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참고만 하되, 직접 고행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어디냐.
단막코리아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배우는 거 정식으로 배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유튜브 보면서 이게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뭐 제거 계속 매일마다 보시면서 뭐 10일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저야 좋죠. 뭐 조회수도 올라가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수행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하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배우시고요. 마지막 이제 10일이에요. 10일차가 되면 뭘 하냐면, 이제 자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해 명상. 이제 9일차까지, 명상을 잘 하고, 내 수행이 이제, 많이 또 무르익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방사하는 거예요. 이때는 좀 언어를 써도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언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1일차부터 9일차까지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마지막 10일차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러한 이제 마음들을 이제 방사를 하면서 언어를 함께 사용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아까 9일차까지 갈 때 어떠한 이제 몸에 어떠한 이제 명상의 깊이에 따른 그 흐름이 느껴진다라고 했죠. 그 어떤 진동, 파동이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그 파동에 실어가지고 그 파동과 함께 이 나의 자해의 마음을 이렇게 방사해 주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렇게 방사해 나가시면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게 이제 11차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이 굉장히 강해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잠깐만 이렇게 생각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 자해 명상이 이게 언어 사용해 버리잖아요. 이 언어가 일종의 집중의 대상이 돼가지고 사마타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 언어 안에 내가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그 명상의 그 자연스러운 파동 흐름과 함께 자해의 마음을 같이 함께 이렇게 섞어 놓는 거, 이거 중요해요. 잘못하면 이게 어떤 분들은 자해 명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기라고 하죠.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11차 딱 하는데 딱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자꾸 이게 내가 생각을 놓치면 집중 명상으로 넘어가 버리네, 이게. 그래서 자꾸 내가 이제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말을 저는 안 붙여버렸거든요. 안 붙이고 이제, 평온한 마음이 이렇게 이제 생기도록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저는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근기가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뭐라고 해요? 체질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성향이에요, 성향. 성향이 좀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11차, 오늘, 고행카 위파사나 11차는 이제, 대한 설명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번에는 또, 옛날에 제가 또 한 3년 전에, 3, 4년 전에 유튜브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술론 윗바사나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거든요. 술론 윗바사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술론 윗바사나 한번 다룰게요. 한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좀 이상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전통적인 술론 윗바사나는 어떻게 하는지, 실제 미얀마 현지에서는 술론 윗바사나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15분 안에 제가 끝내려고 그랬는데 거의 30분 다 돼가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